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넘사벽 수준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활입니다. 오늘날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활은 양궁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활은 아닙니다만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궁수는 신기 수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로 세계를 제패한 민족이라고 하면 몽골 기병을 듭니다. 그런데 고려군하고 몽골군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싸우러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조우한 건데 고려군이 한번 좀 기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활을 한번 샥 쏴서 시범을 보여줬더니 몽골군이 깜짝 놀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중에 몽골군하고 전투도 하고 고려와 원나라가 화해를 맺은 다음에는 사신들이 원나라에 가서 황제 앞에서 몽고 궁수들과 시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 궁수끼리 붙으면 몽골군도 이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인간이 있냐고 와서 팔까지 만져봤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저에게 물어요. 왜 조선민족이 활을 잘 쏘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원인은 알 수 없는데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쏘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요. 활과 관련된 신기한 일화는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수군이 왜구하고 바다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항상 일본군은 백병전에 강하고 우리는 활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장이 완전 무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올라오면 죽인다 이러고 배전에 서 있었답니다. 조선군 궁수가 작은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었는데 보니까 요 방패가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투구하고 방패의 요 사이에 잠깐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쏴서 왜군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동화책에서 들었다면 저도 안 믿었을 텐데 실제 실록에 나오고 중종이 직접 그 궁수를 만나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이겠죠. 그런데 활이 인류 문명을 바꾼 무기라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석기 시대의 인류는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갔습니다. 구석기 시대 말부터 농사도 짓게 되지만 이때는 농사 기술이 취약해서 정말로 특별히 비옥한 지역이 아니면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사냥과 채집을 여전히 겸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박물관들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석기 유적을 가보시면 모형을 만들어서 그 시대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원시인들이 창을 들고 맘모스하고 싸우고 뭐 들쏘하고 혈전을 벌이고 사슴 잡고 이런 다이나믹한 장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이게 보기 좋고 다이나믹하니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런 혈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연히 위험하죠.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들소와 싸우다가 사망하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한 크고 무섭고 센 동물들을 사냥을 했을까요? 토끼나 쥐, 새 같은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면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안전하죠. 그런데 이 자연의 조화는 너무 묘해가지고 이런 힘없고 작은 동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드예요. 다들 빠릅니다. 이런 작은 동물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동물들을 사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동물들을 사냥하면 고기는 많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게 큰 동물 사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들소나 사슴이 고기도 많고 맛도 좋을 것 같지만 야생동물 고기는 그겁니다. 소금 같은 향신료, 조미료 없으면 노린내만 펄펄 나고 맛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은 많지 않을까? 한 번에 왕창 먹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기는 저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음날 똑같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들을 저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바로 부패해버리죠. 그리고 이런 고기를 쌓아놓으면 피냄새를 맡고 맹수들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인간이 사냥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대형 동물을 사냥하고 한 번 양껏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고기를 먹으러 오는 들개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언젠가 누군가가 활을 발명했습니다. 화살을 쏘니까 작은 동물도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새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 잡을 때도 사실 활을 쐈어요. 고기 잡을 때도 대단히 유용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사냥과 생산 활동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슴이나 들소나 코끼리 같은 것은 딱 주어진 계절에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쥐나 토끼, 새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사냥할 수가 있어요. 즉 식량이 한꺼번에 많이 오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시간과 분업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크게 다릅니다. 자, 어떤 집단이 하루 종일 사슴을 쫓아다닙니다. 사슴을 오늘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운 좋게 나가자마자 사슴을 잡았어요. 야,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해야겠다. 그동안 못하던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거 못합니다. 왜? 다음날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록 쥐를 잡아먹더라도 매일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다면 내가 아침에는 식사를 하고 점심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하자. 이런 하루의 일과표, 일주일의 일과표, 한 달의 일과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나눠지면 분업이 되는 겁니다. 신석기 때가 되면 식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분업을 합니다. 신석기 촌락을 발굴해 보면요. 신석기 가는 집이 한두 집 따로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생산량도 늘어나고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이걸 갈다 보면 기술이 쌓이고 전문가가 되고 새로운 도구도 발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더 빨리 부흥하겠죠. 어떤 집단이 생계 유지 활동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더 많은 여유를 가지느냐. 그리고 이 주어진 여유를 누가 더 잘 나눠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문명 발전의 속도가 극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의 원시부족, 원시인 집단을 한번 가상해 보겠습니다. 활이 이들에게 엄청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여유 덕분에 인간은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의복을 개량하고 도구를 개량하고 토기를 만들고 약초를 찾고 주택을 연구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활이 인간에게 여유를 주고 그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문명은 발달하기 시작했고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활은 전쟁사에도 큰 공헌을 합니다. 전쟁의 양상과 방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즉 진짜 전쟁은 활로 시작되는 겁니다. 원거리에서 공격하게 되고 매복도 하게 되고 습격도 하게 되니까 다양한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힘이 약한 여자와 아이들도 활을 쏴서 전투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가용한 인력 자원, 즉 병력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문명 발달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생존 투쟁만큼 강한 경쟁이 없습니다. 약탈과 정복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인류 역사는 선한 동기와 정의감만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했습니다. 정복 활동이 시작되니까 선박건조술, 항해술도 발달합니다. 성을 쌓게 되고 건축술, 더 튼튼하고 좋은 성을 쌓기 위해서 건축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바다로 나갔던 사람들은 항상 그 어린이용 위인전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바다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바다로 나갔다고. 그분이 어렸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커서 정말 바다로 나갈 때는요. 무지개를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역, 수익, 자원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단단히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왜?
바다에 나가면 해적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해적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1년을 항해해서 갔는데 장사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와서 완전히 파산이에요. 바로 해적으로 돌변합니다. 어딜 털어서라도 배에다가 물품을 싣고 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는 사실 해적하고 선원이 구별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다고 해서 오늘날에 우리도 야만적, 전투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야만적 욕구에 의해서, 동물적 욕구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문명의 발전을 선한 욕구, 선한 방식, 혹은 법과 질서로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활이 사람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전쟁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현대 우리들은 전쟁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얼마나 잘 만들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교훈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냉혹한 진실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런 냉혹함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